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 사람 참 인성 좋구나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 사람 있죠. 오래 봐서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인성 좋은 사람은 처음 봐도 한눈에 이렇게 딱 드러나죠. 인성 좋은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는 그 기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와 만났을 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가? 좋은 기분을 느끼는가? 이게 바로 모든 인간관계의 아주 기본적인 출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성 좋은 사람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도 작년보다는 올해, 새해 우리의 인성을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한번 다듬어보는 그런 10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실수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솔직히 이것만 보면 이제 인성의 대부분이 정말 파악된다라고 봐도 사실 무리가 아니죠. 상대가 이제 실수한 게 나한테 귀찮은 일이 되거나 나한테 손해를 갖고 오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쉬운 예로 식당에서 이제 물을 따라주는 그런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물 따라주던 직원이 잘못해서 이제 물을 쏟았어요. 그러면 뭐 과장되게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고 막 수선 피우고 기분 나쁜 티를 이제 팍팍 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편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물을 조금 쏟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탁탁 털고 나서도 아유 괜찮아요, 물인데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굴면 실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저희 그 어머니 이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중식당이었어요. 근데 옆에 이제 조카가 이제 막 그 동생네 식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옆에 조카가 음식을 먹다가 이거 속눈썹 아니야? 이러면서 뭘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조카한테 이거 속눈썹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옆에 있는 조카가 누가 봐도 뭘로 보나 다 네 거야. 네 눈썹이야. 조용히 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콱 눌러놨어요. 이제 옆에서 제가 다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그 조카 거든 아니든 간에 이제 지금 막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다 같이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깨지 말라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실수를 들추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를 굉장히 배려한 그런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누군가 실수했어요. 후배가 실수했어요. 다들 있는 데서 막 보란 듯이 질책하고 망신 주는 그런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리더는 이제 따로 데리고 회의실에 가서 정말 눈물 빠지게 질책하는 그런 리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실수에 대한 배려입니다. 어떤 똑같은 실수에 대해서도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사람 자체는 존중하고 그 실수 자체만 건드리는 그게 바로 이제 인성의 차이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내 원칙으로 한번 삼는 방법을 내 원칙, 실수에 대한 내 원칙을 정하시자고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냥 넘어가도 될 만큼 그게 이제 가벼운 거고 별반 뭐 대세 지장이 없다 이러면 그냥 얼굴 붉히지 말고 너그럽게 넘어가자 이렇게 나한테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을 배려하고 내 인품의 그릇을 키우는 일이니까. 또 비즈니스에서 누군가 실수했을 때는 그 실수 자체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겠다는 걸 내 원칙으로 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공간에서만 말해야 돼요. 넌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비난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그때 발생된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제 질책한다 이 원칙.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과의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 팩트는 이렇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긴 거. 자 이거에 대한 원인. 매뉴얼을 충분히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서 또는 뭐 더블 체크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페널티. 자 이렇게 잘못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런 페널티가 있다. 뭐 인사고과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보완책 가이드해주고. 이게 실수에 대한 선배의 역할이거든요. 사실 그냥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어떻게 할 거야. 다 알아서 해결해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아마추어죠. 누군가의 실수에 대한 내 대응법이 어떤 프로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자고요. 자, 두 번째,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실 이것만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대부분 다 꿰뚫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의 인성을 언제 제일 이제 알 수가 있느냐. 운전할 때요. 딴 차에 탄 사람 운전자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 운전자 인성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깜빡이 딱 넣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속도 높여가지고 절대 안 끼워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리고 남들은 막 정체된 그 한 줄 선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맨 앞으로 쭉 와가지고 그냥 깜빡이 키고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 그냥 이런 정말 진짜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 깜빡이를 넣으면 자기가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내주는 사람. 이렇게 사이드밀러를 보고 또 알잖아요. 아, 저분이 나 끼워주려고 공간을 만드는구나, 이런 거. 그분의 어떤 그게 인성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대표적이에요? 카페, 영화관, 뭐 식당 이런 데죠. 공공장소. 저희 조카가 이제 학생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산하라고 이제 카드를 이렇게 던지는 아줌마, 아저씨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와,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막 설마 그랬더니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카드를 똑같이 던지진 않더라도 그런 사람한테는 공손하게 대하지 않는데요. 알려주고 싶어서. 당신이 지금 굉장히 불손한 태도입니다. 라는 거를 아무리 어린 아르바이트생이지만 그 어른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도 공손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20살짜리한테 예의 없이 굴면 자기도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 아르바이트생이더라 하더라도 절대 최대한 매너 있게 하고 절대 반말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죠. 반대로 이제 나는 그렇게 존중하면서 대했는데 반대로 이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한 마트 캐셔 그야말로 캐셔 아주머니를 봤다고 치자고요.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친절해요?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그냥 어떻게 원칙을 삼으셔야 되겠어요? 아, 저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구나. 하루 종일 뭐 일을 하다 보면 저럴 수도 있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내가 해서 그 사람 기분 상하고 나 기분 상할 이유 없다는 거죠. 식당에서도 이제 그 직원들한테 절대 아줌마라고 안 부른다. 절대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이거 기본이죠, 여러분. 음식 갖다 주면 갖다 줄 때마다 이제 뭐 그 애피타이저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뭐 메인을 갖고 오거나 디저트를 갖고 왔다. 그때마다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진심으로.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기본 인성 우리가 갖고 가는 거죠. 제 선배 이제 그 회사 근처에 그 선배 단골 돼지갈비집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허름한 노포집이에요. 지저분해요, 사실. 근데 선배가 그 집을 정말 좋아해요. 돼지갈비가 굉장히 맛있대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냥 모르겠더라고요, 잘. 그런데 어쨌든 거기만 가면 거기가 이제 뭐 사장님도 계시고 막 직원들 다 합해서 한 6, 7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식당인데 이제 그 후배들이나 손님들 데리고 딱 가면 먼저 딱 들어가서 일단 딱 아줌마들 10,000원씩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딱 선배가 이제 나눠줘요. 그게 이제 늘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들도 너무 즐겁게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막 이러면서. 돼지갈비 먹으러 간 손님이 뭘 그렇게 잘 부탁할 게 있어요. 무슨 고급 참치집도 아닌데. 그런데 그 선배의 의도도 뭔가 하면 굉장히 지쳐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와중에 자기들을 존중하는 손님을 보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걸로 그들을 응원하는 그게 이제 선배의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제 그 선배는 제가 지금도 굉장히 정말 좋아하는 선배인데 그 후배들의 존경을 진짜 그야말로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에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힘이 되는 한 최대한 응원한다. 뭐 이런 가치관인 거죠.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자, 세 번째.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 정말 인성이 돋보이죠. 혼자 있을 때야 뭐 마음대로 하지만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배려한다는 거 너무 인성 좋은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치맥 먹으러 갔을 때 자, 닭날개와 닭다리 누가 먹느냐 이건 거죠. 근데 뭐 그걸 맛있는 것부터 먼저 탁 집어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남한테 무조건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회사에서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직급이 높으신 분 선배들이 일단 먼저 맛있는 거는 후배들한테 먼저 나눠주고 시작하는 거 굉장히 좀 편하죠. 그죠? 서로 놓치기만 해도 되고. 그 회사에서 이제 회식을
간 경우에 이제 그 나중에 일 끝내고 누가 막 이제 뒷정리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뭐 그래서 저 끝에 이제 앉아서 뭐 누구 왔어 이러면 저 끝에 앉아서 먹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이제 리더 같은 경우 중앙에 있으면서 김대리 지금 정리 다 하고 오는 거야? 아 진짜 수고했어. 하면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하면서 일부러 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막 이제 뭐 접시나 뭐 술잔이나 술 따라주고 뭐 챙겨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막 고기 구운 거 놔주고 이런 거, 이게 바로 인성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특히 리더들의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는 뭐 성격이 뭐 무뚝뚝해서, 이건 무뚝뚝한 거랑 관계없이 리더들은 반드시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인성입니다. 회식하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외되지 않도록 고루고루 저 끝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 시키고, 테이블이 여러 개 있다면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리더가 옮겨 다니면서 이제 격려하는 리더가 있죠. 이게 성격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리더가 되면 이런 배려는 필수적입니다. 회식 시간에 절대 리더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회식 시간이 그 회식 시간에 리더의 역할은 바로 배려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더 말해 뭐 하겠어요. 일단 말을 아끼면 평타는 쳐요. 남 이야기 대단히 조심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사에서 막 김대리가 뭐 김 팀장한테 막 들이받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찍혔대. 아주 어제 치고받는 분위기였나 봐. 뭐 이렇게 나오면 그래? 이러면서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슬아슬 하더라. 이러면서 그 신나갖고 그 루머에 대해서 막 한술 더 뜨고 더 얹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요, 남의 얘기 나오면 그냥 자기가 본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남의 얘기 나오면 그냥 입을 다물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뜨거나 이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해부터는 이제 어쨌든 나 자신을 좋은 인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히 남의 뒷담화가 나왔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조용히 자리를 뜨자. 이게 바로 내 인성을 내가 자꾸 좋게 만드는 그런 셀프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세민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